하라 TPS 대표를 맡고 있고 조광 프린팅 이제 그 인쇄업체를 하고 있는데, 제가 동국대학교 언론정보대학원에서 강의를 지금 2006년부터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학교하고 산업체하고의 그 니즈도 좀 틀릴 것 같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라 그래갖고, 이건 저 아니면 좀 힘들 것 같아서 제가 좀 나와봤습니다. 어저께 이게 근데 우리가 교육이 사실 힘든 게, 어저께 개각을 했는데요. 문재인 대통령님 가장 좋아하는 김상곤 부총리가 갈렸습니다. 이게 교육이 시키는 거하고 받는 거하고 상당히 좀 어려운 것 같은데, 저희도 좀 그런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제 순서는 먼저 우리나라 그 대학의 인쇄학과에서 교육하는 과목 어떤 거를 배우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인쇄업체에서 또 요구하는 그 인재의 그 요구사항이 있습니다. 근데 꼭 인쇄만 국한된 건 아니고 전체 모든 산업의 가치 역할이 마찬가지일 건데요. 특히 인쇄가 어렵습니다. 제가 봐서는 저도 화학공학을 전공했는데, 화학공학은 제가 배웠던 40년 전이나 지금이나 거의 큰 차이가 없습니다. 유기화학, 무기화학, 유니트 오퍼레이션, 별로 계산하고 이러는 게 큰 차이가 없는데, 인쇄는 이게 만약 학문으로 본다면 엄청나게 빨리 발전하고 기술이 여러 가지가 나오고 다양하고 이래서 쉽지 않은 게 이제 교육입니다. 그래서 학교에서도 사실 인쇄 교육을 하긴 하지만 고객들, 그러니까 인쇄업체가 바라는 인쇄상을 얻기는 어려운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가고요. 인쇄업체에서는 또 이 특징이 거의가 중소기업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큰 회사인데, 동아에서도 계시지만 저희가 조광까지 합쳐도 매출액이 지금 한 1,000억밖에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학생들이, 요새 특히 학생들이 밀레니엄 세대들이 나와서 인쇄업계에 가는 게 쉽지 않은 또 문제고요. 근데 인쇄 산업이 발전하려면 무조건 저는 생각이 기본으로 깔아야 될 게, 훌륭한 인재가 오질 않으면 인쇄 산업은 앞으로 발전이 쉽지 않다. 이거는 좋은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타라 TPS에서 어떤 교육을 하고 있는지 그걸 좀 했고, 저 슬라이드는 핵심이 마지막 장 2장입니다. 그러니까 향후에 어떻게 해야 좀 더 우리가 인쇄 교육을 충실하게 할 수 있고, 회사는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거를 한 2장에 좀 넣어놨습니다. 시간 30분이니까 좀 빨리빨리 하겠습니다. 제가 세 대학을 예를 했는데요. 제가 저는 인쇄를 전공 안 했기 때문에 학교 홈페이지에서 커리큘럼을 따왔습니다. A 대학은 이제 부산의 부경대학교고요. B 대학은 중부대학교고, C 대학은 여기 오 교수님 계신 신구대학입니다. 거기 4학년 학생들 과정을 제가 땄고요. 학교에서 배우는 게 이제 인쇄학 해면 인쇄학 개론, 인쇄 출판공학 개론, 미디어학, 그래픽 아트 개론, 이런 식으로 지금 나가고 있고요. 디자인, 색, 재판, 인쇄, 후가공, 물성 보면 좀 학교마다 상당히 좀 차이는 있지만 그렇게 좀 가려고는 노력을 합니다. 그러니까 전형적인, 나중에 뒤에서 말씀드리겠는데, 우리나라가, 이거 제가 잘 모르겠지만 인쇄공학이 미국에서도 이렇게 왔지만 일본에서 또 온 영향이 좀 있어요. 그래서 엔지니어 쪽으로, 공학 쪽으로 좀 저희는 나간 거가 있는 것 같고, 뒤에 한번 비교를 해봤습니다만은 뒤에 미국에 있는 대학하고의 과정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과정별로는 그렇게 큰 차이는 없는 것 같고요. 근데 인쇄를 만약에 인쇄 쪽을 보면 인쇄 기계하고 실습을 해야 되는데, 그게 또 학교에서는 쉽지가 않습니다. 장비도 비싸고 최신 설비를 갖다 놓기도 안 되고 비용도 많이 들어가고. 근데 그게 또 인쇄 기계를 갖다 놓는다 해도 옵셋 인쇄밖에 안 되고, 나머지는 또 실제적으로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학교별로 스크린 인쇄 같은 경우에는 좀 쉬우니까 스크린 인쇄 쪽은 또 다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저런 거가 100% 만족을 학교에서 교육받는 거는 사실 학교에서 교수님들이 짜기가 쉽지가 않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갑니다. 관리 쪽은 또 좀 많이 취약한 것 같은데요. A대학은 없어요.
B대학하고 C대학 보면 인쇄 품질 관리 들어가 있고 생산 관리 들어가 있는데 이게 이제 품질 관리를 어디까지 해야 될 건지 뭐 이런 거를 해야 되는데 이게 쉽지가 않죠. 그 잉크공학, 뭐 인쇄 재료학. 근데 B대학 보면 제지공학, 제지학 실험, 제지무성, 제지 쪽이 좀 많습니다. 이게 왜 이렇게 되냐면 학교별로 교수님들의 전공이 그 당신이 전공했던 걸 좀 많이 넣게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B대학은 좀 제지 쪽이 가 있는 것 같고요. A대학 쪽은 또 요새 전자출판 쪽 교수님들이 많이 들어오시다 보니까 나노소재공학, 뭐 태양전지, 반도체, 전자회로, 광전자 뭐 이런 식으로 전자 쪽이 좀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학교에서 사실 인쇄 전자까지를 그 하는 것이 과목은 설정되어 있지만 이게 만약에 이제 인쇄 전자를 한 학과가 있다면 이게 이제 어떻게 갈까? 이건 뭐 학생들하고의 지금 계속 산업이 바뀌기 때문에 그 커리큘럼 짜시기가 쉽지는 않은 것 같다 이런 생각은 들어갑니다. 이건 미국에 이제 뉴욕에 있는 RIT 거를 제가 한번 봤는데요. 여기는 RIT도 보면 뭐 다 아시겠지만 미디어 앤 테크니컬 해갖고 미디어를 포커싱을 한 것 같습니다. 제가 보면 학위 보면 그 뭐 미디어법, 멀티미디어에 뭐 그 미디어 디스플레이션 뭐 다 그 미디어 쪽으로 많이 돼 있고 공정도 뭐 북바인딩 뭐 이런 거 있지만 그 개론적으로 보시면 거의 그 포커싱이 미디어 쪽으로 가 있는 것 같습니다. 뭐 멀티미디어 전략 뭐 이렇게 쭉 나오는데 그래서 이건 뭐 제가 홈페이지에서 따봤지만 여기도 마찬가지로 좀 과목 선정하는데 어려움이 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말씀드렸지만 인쇄 교육이 좀 어렵습니다. 그 전공이 많고요. 기계가 나오니까 기계도 알아야 되고 그 케미칼이 나오니까 화학도 알아야 되고 디자인도 알아야 되고 관리도 해야 되고 경영도 해야 되고 이게 이제 교수님이 이쪽에 다 맡아서 하시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뭐 품질 관리, 공정 관리, 그다음에 마케팅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거를 실제로 하려고 그러면 그 학교만 계셔서는 사실 소화하기가 쉽지 않은 쪽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현장 경험이 많이 있고 또 학교 쪽으로도 돼 있고 그런 교수님을 찾으시기가 쉽지 않고 또 상당히 분야가 다양하니까 어렵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술 개발 속도가 워낙 빨라서 PC도 맥킨토시도 계속 바뀌었지만 인터넷, 자동화, AI 지금은 이제 모든 학문이 인쇄뿐만이 아니고 모든 학문이 빅데이터를 써야 되고 AI랑 어떻게 붙여야 되느냐가 인쇄가 이제 살아남으려면 자동화를 해야 되고 AI 어떻게 붙이느냐가 이제 핵심인데 그런 쪽까지 다 커버를 하기 위해서는 학교에서는 교수님들이 쫓아가기는 너무 빠릅니다. 그러니까 응용해서 이걸 다 커버해야 되는 게 쉽지가 않은 것 같고요. 그래서 이게 좀 어려운 것 같고 장치도 학교 그 예산 갖고 학교 설비를 구축해서 이거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인쇄기계를 사서 학생들한테 그 많은 재료 비용을 사서 재료비를 받고 가르쳐 준다는 거는 거의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원리만 가르쳐 주고 끝나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가고요. 또 상업 인쇄만 할 수가 없고 뭐 패키지도 해야 되고 인쇄 전자도 해야 되고 스크린도 해야 되고 뭐 요새 분야가 상당히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그런 쪽까지도 넓어지는 분야의 교육을 다 쫓아가려면 학교도 쉽지가 않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산업체 경력에 다양한 교수진 확보하는 게 쉽지는 않다. 그래서 이제 물론 뭐 학교별로 겸임 교수님들 저도 그래서 이제 나가서 하지만 그 외부 강사님들을 초청해서 학교에서 많이 보강을 하려고 노력들을 합니다. 또 하나의 어려운 점은 이제 인쇄 시장이 거의 지금 상업 인쇄는 성숙 단계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인기가 좀 많이 떨어집니다. 그다음에 중소기업 위주로 돼 있기 때문에 그 우수한 인재가 이쪽으로 좀 잘 안 들어오려고 하는 면이 있죠. 그러니까 학교도 좀 더 상당히 교수님들 제가 학교 가서 보면 쉽지 않은 입장입니다. 근데 인쇄업체는 이제 어떠냐? 인쇄업체가 바라는 인쇄상은 상당히 많습니다. 제가 뭐 인쇄단체 여러 군데 나가보지만 학교 교육을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면 전지전능한 거를 원하세요. 그러니까 어떤 정도를 원하냐면 입사 즉시 가서 활용할 수 있는 인재가 있었으면 좋겠다. 뭐 영업을 배웠으면
영업을 와서 견적서를 내고 이런 정도의 능숙한 인쇄를 4년 동안 공부를 했으면 그 정도는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인식이 있으세요. 근데 그 쉽지 않습니다. 뭐 인쇄 업계에 들어와서 견적서 내는 것도 사실 쉽지 않은데 그 한 2, 3년 지나야 확실히 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정도의 인쇄 전공자를 원하시고 생산 현장 쪽에 인쇄 전공한 사람이 가서 실제로 일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한국의 현실에서 지금 문제가 지금 이슈화되고 있는 52시간하고 그 최저임금 문제 때문에 그 인쇄 산업이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습니다. 지금 여태까지 전통적인 인쇄 산업은 24시간 근무로 맞교대 12시간씩 근무해서 맞교대는 걸로 왔는데 지금 밀레니엄 세대한테 4년 공부하고 와서 니네가 인쇄 기계를 돌리면 이만한 부가가치가 있다고 아무리 떠들어도 그 학생들이 그렇게 할 학생은 거의 없습니다. 제 생각에는 거의 가면 재판이나 아니면 영업이나 관리 쪽으로 가려고 그러지 거의 그 엔지니어링 쪽으로 갈 생각이 없습니다. 근데 이제 그게 좀 어렵죠. 그다음에 이제 멀티하게 좀 세상이 계속 바뀌기 때문에 그런 쪽에 이제 새로운 시각으로 접근하기를 원합니다. 근데 쉽지 않죠. 이제 그 또 인쇄 회사 사장님들이 경험적으로 중소기업 사장님들이다 보니까 경험적으로 관념적으로 당신이 성공하셨던 옛날 비즈니스 모델을 계속 끌고 가시기를 원합니다. 지금 들어온 신입사원은 20년 전, 30년 전에 자기가 했던 패턴을 가는 학생을 원하게 되기 때문에 그것하고 지금 이제 나오는 학생들하고의 차이가 좀 크죠. 그러니까 대부분의 이제 인쇄 전공자가 인쇄 쪽으로 안 오고 딴 데로 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이런 쪽이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다 떠드는데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이런 얘기인데 그 대부분의 이제 인쇄가 수주 산업이다 보니까 이제 그다음에 사장님들이 경험적인 의사결정을 하십니다. 과거 위주로. 그 패러다임이 거의 과거에 많이 돼 있는데 요즘에 학생들이 공부하는 건 구글이나 아니면 페이스북이나 삼성전자나 이런 쪽의 그 문화, 비즈니스 문화를 가고 싶고 하고 싶은데 그게 이제 상당히 갭이 되죠. 근데 사장님들도 이제 신규 산업을 가야 되는데 그게 이제 당신은 잘 모르니까 전공한 사람들이 좀 갔으면 좋겠는데 그게 또 쉽지 않죠. 특히 저희 같은 경우에도 지금 문제가 뭐냐면 저희가 신입사원이 오게 저희 회사가 지금 파주에 있습니다. 그 파주에 와서 신입사원을 저희가 뭐 6대1 이렇게 뽑아도 거의 많이 안 계십니다. 제가 보면. 왜 그러냐면 맨 처음에 이제 취직하려고 오긴 왔는데 와서 보니까 논두렁에 건물 하나 서 있고 이거 내가 원하던 내가 이 네임 카드를 맺고 회사를 댕기고 뭐 이런 식의 스타벅스에 가서 커피 마시고 이런 거에서 완전 바뀝니다. 그러니까 학생들이 오게 되면 맨 처음에는 댕기다가 한 2년만 지나면 이거 새로운 데 가야지 이제 이렇게 계속 떠납니다. 그래서 지금 옛날 방식으로는 전혀 학생들이 올 것 같지 않고 그래서 저희도 인재 때문에 제가 저기 3년 동안 1년에 5명씩 인턴 사원을 뽑아서 3개월 동안 아무것도 안 가르치고 그냥 업무 교육만 가르쳐서 일 안 시키고 그래갖고 이제 채용을 해서 지금 3기까지 갔는데 그 엄청난 노력을 해야 직원들이 좀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야 이게 쉽지가 않다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이게 이제 이거는 전체 한국 전체 산업에 대한 문제인 것 같아요. 저희가 보면 인쇄가 좀 더 심각하고 딴 데도 뭐 거의 비슷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특히 중소기업의 경우에. 그게 이제 그 인쇄 산업이 위기입니다. 제가 이제 종이도 팔고 있는데 저희 인쇄는 통계가 안 나오지만 상업 인쇄를 보시면 그 2011년에 178만 톤을 저희가 종이를 사용했습니다. 한국에서 국내에서 전체 쓰는 게. 그게 지금 작년 12월까지 보면 작년에 보면 23.4%가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4분의 1이 지금 이제 시장이 줄었는데 이게 지금 올해도 한 10%, 8%에서 10% 빠질 것 같고요. 더 이제 밑으로 내려가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할 수 없는 얘기 같고요. 저희가 막을 수는 없는 얘기 같고 인쇄를 지금 저희가 이제 구텐베르가 나와서 인쇄가 새로운 혁명이 돼서 발전이 됐는데 이게 이제 스티브 잡스라는 분이 나오셔서 스마트폰이 나오면서 완전히 결정적으로 인쇄 패러다임이 바뀌게 됩니다.
그걸 적응을 좀 하려고 했더니 이제 알파고까지 나와서 더 힘들어지는 거 아닌가. 근데 저희가 지금 공부하는 거는 과거 구텐베르그 시절의 인쇄를 자꾸만 생각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여태까지 공부는 구텐베르그하고 직지, 심체호절, 금속활자가 우리나라가 최초에 발전을 했고 멋있고 그렇지만 so what? 그걸 갖고 우리가 뭘 할 거냐는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뭐 뒤에 그 공부하는 여러 훌륭한 강사님들이 나와서 말씀하시겠지만 인쇄 교육을 어떻게 시켜야 되느냐 쉽지 않죠. 그 뭐 제가 써먹는 거지만 옛날에는 전화국에 가보면 교환하는 그 여직원들이 다 있었는데 그게 다 없어지고 전화번호부 책도 나왔고 상가의 책 나왔는데 요새는 뭐 앱으로 배달 앱으로 시키면 그 쿠폰까지 쌓여서 공짜도 되고 뭐 서비스도 되고 메뉴도 마음대로 고를 수 있고 그래서 이제 인쇄물이 점점 없어집니다. 옛날에 여성지는 여성조선, 여성동화, 여성중앙을 찍으면 그 가계부까지 다 해서 엄청나게 인쇄의 화랑을 갖고 왔는데 지금은 여성지의 경우에는 미장원에 가서 파마 대기에 있을 때 보는 게 여성지입니다. 사서 보시는 분이 극히 드물어지죠. 신문도 엄청난 신문을 했는데 네이버나 이걸로 골라서 보시게 됩니다. 제가 이제 학교에서 써먹는 건데요. 인쇄인이 우리가 생각하는 세상의 변화는 인쇄가 아날로그냐 디지털이냐 뭐 이거에 관심이 많아요. 근데 실제적으로는 아날로그나 디지털이나 인쇄는 새로운 패러다임이 망가지면 변해야 된다. 뭐 이런 거죠. 세상의 변화보다 과거의 영광, 우리가 직질을 갖고 있다. 뭐 이런 걸 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가야 되느냐. 저희도 그 공정의 그 생산팀의 재판, 인쇄, 재본의 팀이 다 틀렸었어요. 근데 지금 운영팀으로 하나로 합쳤습니다. 인쇄, 재판, 재본은 이거는 우리 만드는 사람의 벽이지 인쇄하는 사람들의 벽이지 클라이언트는 전혀 상관이 없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에 대한 걸 좀 봐야 되겠습니다. 그 타라 TPS의 사례를 살짝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빨리빨리 가겠습니다. 회사는 저희가 5개고요. 이 중에 이제 타라 TPS하고 타라 유통, 종이를 하는데 종이하는 데가 이제 한 1,200억, 1,250억 정도 하고요. 조광하고 TPS하고 합쳐서 이제 한 1,000억, 그래서 한 1,200억 정도. 타라 그래픽스가 이제 한 250억. 오래된 미래 이렇게 있습니다. 회사는 이렇고요. 저희 매출액이 작년에 736억 했습니다. 올해는 한 좀 더 갈 것 같은데요. 저희가 하는 회사의 핵심 가치는 도덕성, 존중과 배려, 최고를 향한 열정입니다. 이게 모든 그 결정하는데 판단의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개인의 판단의 기준이 아니고 이제 이거 갖고 하게 돼 있고요. 저희가 뒤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이제 여러 가지 인증을 합니다. 그 저희가 좀 인쇄 쪽으로 좀 특이한 거는 자펜 칼라를 그 일본 외에 해외에는 저희가 세계 최초로 땄습니다. 땄고 뭐 안이사님 하지만 G7 하고 저희 CMS 직원이 갖고 있습니다. 저희 전속 직원이 갖고 있고 또 인쇄 쪽에 전공하신 박사님도 계시고 앞에 RIT에서 나오신 뭐 석사님도 보유하고 있고 그다음에 저희가 지금 작년에 잘한 게 뒤에도 나오겠지만 베스트 HRD라고 그래갖고 인적 자원 우수 기업이 되면 작년에 65개가 선정이 됐는데요. 우리나라에서 제일 인재 개발을 잘하는 회사 65개 중에 저희가 한 27등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롯데, 호텔 롯데가 1등을 하고 뭐 이렇게 쭉 나가는데 대기업하고 다 경쟁해서 아마 제 생각엔 인쇄업체로 그 베스트 HRD 들어간 데는 그렇게 저희가 처음 아닌가 이렇게 앞에 명단이 잘 없어요. 그 베스트 HRD 되는 게 뭐 중요한 건 아니겠지만 저희가 1년에 교육 예산으로 1억은 안 되지만 한 6천만 원에서 한 1억 정도를 사용을 합니다. 영업이익이 사실 저희가 그렇게 많이 나는 업종이 아닌데 그래도 인재가 중요하다고 해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갖고 있습니다. 저희는 그 체력이 중요하다고 해서 뭐 뛰뛰기도 하고 마라톤도 하고 저희가 수평 조직 지금 밀레니엄 세대를 위해서 하는 게 반말을 없앴습니다. 저희 회사 가시면 반말을 잘 안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회장님부터 존댓말을 하게 되는데 경어를 수평적 경어를 사용한 지가 벌써 한 7년 됩니다. 그래서 일기를 매일 쓰고 뭐 이런 체육대회도 하고 뭐 춤추는 게 접니다. 뭐 이렇게 많이 하려고 하는데 저희가 교육에 어떤 프로그램을 갖고 있냐 그러면 올해 보시면 그 MBA를 팀장 임원을 전원 지금 교육 중입니다. 제가 옛날에 그 한 2명씩 MBA를 매년 보냈는데
간부들을. 그 MBA 가서 공부를 하시면 저희가 뭐 30명 중에 1등도 하고 2등도 하고 6등 밑으로 내려간 적이 없어요. 다 공부를 열심히 합니다. 이거 뭐 돈을 MBA 하려면 돈도 좀 많이 들어가잖아요. 뭐 비싼 데는 뭐 6, 700만 원씩 들어가고. 그런데 그래서 회사에서 돈을 내주고 이제 임원으로 키우기 위해서 MBA를 보내는데 가면 훌륭하게 1등, 2등도 하시고 그러는데 오셔서 근무하시면 교육 받으시기나 후나 똑같은 사람이 돼서 옵니다. 왜냐면 당신은 MBA 공부를 해서 와서 회사 와서 좀 이런 걸 해볼까 싶어서 얘기를 하면 우리 팀장이 한 20명 되는데 내가 TPS에서 얘기를 하게 되면 딴 사람들이 쟤 왜 저래? 뭐 하던 일이나 해야지 뭐 이렇게 얘기하면 이게 오픈마인드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이거 안 되겠다 싶어갖고 올해는 저도 다시 들어갔습니다. MBA. 저도 똑같이 교육을 받고 있는데 저희가 10개월 과정으로 해서 저 임원하고 팀장을 전원이 MBA를 같은 과목과 같이 공부하고 저희가 테마를 잡아서 MBA가 원래 이제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해서 그 발표도 하고 이제 뭐 공부도 하고 그러기 때문에 그거를 저희가 지금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가 이게 끝나면 내년에는 이제 주요한 핵심 인재들을 대상으로 이 프로그램을 MBA를 계속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 인쇄기사반이라고 이제 그 자격증을 주는데 인쇄기사는 뭐 학교에서 공부하면 나오면 하는 거고 실제로 회사에서는 인쇄기사가 뭐 하냐 뭐 이런 식의 좀 이렇게 그 갭이 있었어요. 저희는 지금 인쇄기사반을 운영을 합니다. 주일에. 그래서 현장에 일하는 인쇄기장님들이 대상으로 공부를 해서 현재까지 인쇄기사가 이제 17명 됐습니다. 저희가 이제 생산직이 이제 거의 많이 줄어서 한 100명 되는데 저희가 인쇄기사를 한 20, 30%는 라이센스를 보유하고 있는 걸 목표로 지금 교육을 합니다. 인쇄기장님들은 대학 교육을 안 받았기 때문에 대부분 고등학교에서 나름대로의 그 스킬이 상당히 뛰어나신데 이론을 몰라서 못하신 분들이 많아요. 저는 인쇄기사가 대학교 나오고 7년 있어야 그냥 대학교 나오고 보든지 아니면 뭐 전문학교 나오고 보든지 이렇게 상당한 기간이 지나서 시험을 보는 건데 떨어질 줄 알았어요. 근데 오히려 그분들이 지금 합격을 많이 합니다. 인쇄기사에. 그래서 상당히 좋은 것 같고 저희가 논두렁밭두렁에 파주에 있기 때문에 학원을 가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외국인 직원이 있어서 영어도 했는데 지금 외국인 직원이 없어서 영어는 지금 잠깐 휴강합니다. 근데 중국어하고 일어는 거의 중국어 3일, 일어 3일 이렇게 매번 돌아가면서 회사에서 합니다. 타라 아카데미는 뭐냐면 저희 현장 직종에 대해서 현장직에 계신 분들이 뭐라 그러나요? 열등의식, 약간 패배의식에 있어요. 시키는 것만 하시고 좀 능동적으로 안 가서 이건 제가 최경 과정을 보고 한 건데 회사에서 안 하고 나가서 분기에 한 번씩 음식점을 빌려서 좋은 강의하고 회사 얘기는 일절 안 합니다. 그러니까 뭐 좋은 내용 듣고 하는 거. 이게 한 2년이 넘어가니까 현장 직원들의 그 마음이 상당히 열리는 것 같고요. 뭐 이런 식으로 쭉 저희가 진행을 합니다. 노력은 좀 많이 하려고 하고요. 저희 직무 교육은 이런 식으로 돼 있고, 왼쪽 사진이 이제 MBA 지금 올해 공부하고 있는 거고, 오른쪽 사진이 이제 인쇄기사 자격증. 이번에도 2명이 붙었습니다. 어학교육, 영어 하는 거하고 지금 중국어 하는 걸 찍었고요. 요 타라 아카데미라고 왼쪽에 위에 있는 사진이 저희가 음식점을 빌려서 지금 외부 강사 데려다가 인문학 강의하듯이 강의하고 밥 먹고 이렇게 끝납니다. 그러니까 존중과 배려라고 그러는 게 말로만 배려하는 게 아니고 깨끗한 옷을 입고 회사를 떠나서 기름진 옷을 벗고 나가서 나도 회사에 존중을 받고 할 수 있는 거가 좋지 않나 이런 뜻에서 했는데 상당히 현장의 생각은 좀 좋았던 것 같습니다. 뭐 품질부 짐조는 좀 오래된 것 같지만 저희가 지금 외국에 저기 두산동아에도 오셨지만 본을 받아서 외국에 지금 컨설턴트를 3년 동안 저 위에 와 계시지만 모셔다가 2달에 한 번씩 들어오셔서 저희 강의를 해주시고 품질 관리 봐주시고 이렇게 갑니다. 저희가 이제 뭐 국내 최초인 것 같은데요. 아메바 조직을 만들어서 아메바 활동을 합니다. 요거만 갖고도 해도 하루 종일 얘기해야 될 것 같은데 빼고. 이 HRD 작년에 저희가 받은 겁니다. 그래서 아마 인쇄업계에서 인적 자원 개발을 이게 뭐 딴 데 들렀다 가라 그러는데 저희가 직접
선정했는데 됐어요. 그래서 그 아마 인쇄업계에 계신 분들은 이걸 한번 받아보시는 것도 어떤가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원을 존중해야 하고 인재가 결국 회사를 풀어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관리하느냐 뭐 이런 쪽이 상당히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소통과 배려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마지막 저 두 장이 포커싱인데요. 두 장에 다 하겠습니다. 제 생각입니다. 인쇄교육을 그냥 회사도 학교도 인쇄교육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저는 포커싱이 정확하게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인쇄교육 이거 완전히 제 개인적인 견해인데 프린팅이냐 프린팅 테크놀로지냐 아니면 미디어로 가냐 어떤 거로 갈 거냐 포커싱은 정확하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는 좀 아닌 것 같고요. 그다음에 그 학생들을 인쇄업계가 쓸 때 어떤 사람으로 데리다가 쓸 거냐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학교 졸업한 학생들을 데리다가 쓰는 거는 중요한데 그건 근데 이 학생들을 데리다가 현장에 넣으면 나간다 그러고 뭘 집어넣으면 나간다 그러고 이런 말씀들을 서로 하시는데 만약에 제 생각이 저희가 만약에 이제 인쇄학과를 나온 학생을 받는다면 저희가 받는 건 엔지니어를 받는 겁니다. 만약 현장에 투여한다 해도 엔지니어를 받고 공정 관리를 하고 품질 관리를 하고 아니면 마케팅도 관리를 하고 이런 학생을 받는 거지 저희가 테크니션으로 인쇄기계를 돌리고 뭐 이럴 사람을 받는 건 사실 아니거든요. 근데 그 역할이 분명해야 되는데 그게 지금 업계의 역할이 좀 서로 좀 상반된 것 같고요. 제 개인적인 견해는 그렇습니다. 인쇄가 공부하려면 알파부터 오메가까지 너무 넓습니다. 이걸 다 하려면 쉽지 않은데 지금 이제 용가리, 개가리, 학가리로 이렇게 우리가 공부했던 과목이 저도 인쇄 재료가 좋습니다. 왜? 제가 전공을 이제 잉크 10년, 종이 10년, 기계 10년을 했기 때문에 인쇄 재료가 훨씬 좋지만 인쇄 재료 연구는 제 생각에 그 전문적으로 하시는 사람이 좋습니다. 만약에 제지공학이다 그러면 그 펄프를 뭐 TMP를 쓰던 GP를 쓰던 SP를 쓰던 그거는 제지회사에 있는 사람이 더 정확하게 하는 거지 그게 인쇄하는 사람이 알 필요는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펄프 갖고 와서 그대로 인쇄를 하는 게 아니거든요. 저희는 제지회사에서 종이를 받는 거죠. 잉크공학도 공부를 하시는데 잉크공학이 그 레올로지하고 뭐 수지 공부하고 뭐 이게 무슨 상관이냐요. 저기 인쇄 회사에서 전혀 상관없거든요. 레올로지가 있어서 뭐 요변성이 나오고 뭐 이런 얘기를 쭉 했는데 그거는 제 생각에 잉크 회사에 있는 사람들이 전문입니다. 그 전문가들한테 맡기면 되는 거고 그 종이 그 잉크를 갖고 어떤 프린터빌리티가 어떤 인쇄 적성을 나올 건 이거는 이제 인쇄하는 사람들이 연구를 해야 될 거지 이게 이제 그 뭐 아는 게 좋다고 하지만 그 아는 거에 대한 게 저는 이게 프린팅이냐 미디어냐 이게 확실히 논하져야 되는데 지금 위에 학교들도 보면 이게 좀 논하져 갑니다. 근데 저가 만약 한다면 나도 오 교수님처럼 미디어로 가겠어요. 왜? 우리는 글로 가야 또 여러 가지를 할 수 있는 것도 있어요. 뭐 길은 여러 가지 선택인데 그런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마케팅 공부를 해야 됩니다. 마케팅을 해야 되는데 마케팅을 일반 사람이 와서 그 마케팅 교수님이 와서 하는 거가 과연 도움이 될까요?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건 개발을 해야 됩니다. 제가. 왜 그러냐면 제가 인쇄 영업을 해보니까 그렇습니다. 인쇄 영업은 이거는 그 거의 지금 수주 산업입니다. 우리나라는. 수주 산업은 뭐냐면 나하고 무슨 연관 있는데 연관 있는 사람이 하는 거기 때문에 그 힘이 아니면 관계 영업입니다. 이거는 그 사람과 사람 간의 관계에서 오다가 따지고 그러기 때문에 지금 여태까지 뭐 다는 아니겠지만 대한민국의 인쇄 영업의 80%는 저는 관계 영업에 다 치중해서 했습니다. 그 영업의 거성님들 다 얘기 들어보면 과거 나 때는 어떻게 이런 얘기 쭉 하시는데 그게 지금은 부가가치가 없는 시대로 됐습니다. 지금 모든 패턴의 영업이 제한 영업으로 바뀌고 B2C로 가고 있습니다. 이 수주산업의 영업 패턴을 학생들한테는 제한 영업식으로 가르쳐 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제가 저기 어디죠? RIT에 물어봤더니 그걸 RIT에서 마케팅을 하시는 분이 인쇄회사 와서 하시는데 전공이 뭐냐니까 파이낸싱 하셨던 분이라는 거예요. 내 인쇄회사 영업을 해보니까 이런 영업이 필요하더라. 뭐 절수하고 뭐 이거는 학교에서 가르쳐도 충분할 것 같고요.
제 생각에 이제는 그 산업의 패러다임이 마케팅이 바뀌잖아요. 이제 그런 쪽에 어떤 거를 결부시켜야 되느냐를 만약 선진 학교라 그러면 저 동국대학교 제가 나가지만 저는 마케팅을 이걸 가르칩니다. 이런 영업으로 바뀌어야 우리가 이제 산업이 바뀌지 그냥 과거에 내가 누구 알고 했던 거는 점점 가격은 떨어지지 올라가는 건 없습니다. 새로운 부가가치를 찾으려면 새로운 걸 해야 되는데 그런 쪽에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경영도 그렇습니다. 경영 관리 이거 뭐 그 품질 관리 제가 회사를 지금 인쇄 회사를 2개 하다 보니까 품질 관리, 공정 관리 옛날에 했던 그 책 갖고는 지금 가지를 않습니다. 제가 뭐 아메바까지 갖다 지금 집어넣고 하는데 그걸 해서는 이제 부가가치가 없어요. 그 뭐 식스 시그마까지 다 나가고 이제 다 바뀌고 있는 가는데 그거를 이제 우리가 다 그걸 해서 뭐 옛날로 가고 이건 돈이 안 될 것 같고요. 제 생각에는 MBA 수준 정도의 뭐 재무 회계도 바탕을 두고 관리를 할 수 있고 원가 관리를 할 수 있고 뭐 새로운 패턴의 패러다임을 커리큘럼을 만들어서 그런 분들을 좀 많이 해서 학교에서 교육을 하면 학생들이 눈이 좀 넓게 볼 수 있고 떨어질 수 있고 회사도 마찬가지로 이제 학생들이 들어와서 신입사원이 들어오게 되면 그런 쪽에 교육을 좀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저희도 지금 마케팅이 문제인데 마케팅 쪽에 뭐 용가리, 개가리, 학가리로 옛날에 내가 댕겼던 거 뭐 이렇게 쭉 댕겨서는 별로 재미가 없을 것 같아요.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지 못하면 어렵죠. 그래서 이제 그런 쪽을 해야 될 거. 요새는 뭐 우리뿐만이 아니고 옛날에 다 어떤 사람이 마찬가지지만 빅데이터를 이용해서 프린팅 플랫폼을 어떻게 끌고 갈 거냐. 그 제가 여기 전단도 하는데요. 전단은 지금 사료 가진 인쇄업체들은 다 때려치려고 합니다. 근데 그 일본에 갔더니 전단을 찍게 되면 기획까지 해줍니다. 기획까지. 그래서 이 집이 이 동네가 그 40대가 많이 사는지 60대가 많이 사는지 맞벌이가 많이 사는지 할머니 할아버지가 많이 사는지 이걸 파악을 해서 전단이 맞벌이가 많이 산다면 금요일 아침에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맞벌이는 일주일치를 쇼핑을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걸맞는 거가 전단이 가야 되고 그 전단을 이용해서 돈을 벌게 되면 러닝 로열티를 받습니다. 인쇄비용뿐만이 아니고 기획해서 뭐 인쇄회사가 이제 이렇게 변해갑니다. 이제 그런 식으로 좀 그 데이터를 합쳐서 갈 수 있는 그런 비즈니스를 만들어야 될 것 같고요. AI가 요새 뜨어서 공정자동화 하는데 이것도 뭐 다 해야 되고 지금 저희가 뭐 원가를 어떻게 할 거냐. 원가라는 건 원래 원칙이 없는 게 원가이기 때문에 그 판관비 배분이나 뭐 이런 거를 상당히 그 재무회계를 바탕으로 직원들이 관리를 안 하면 저희는 개별 원가를 합니다. 그래서 어떤 오더가 들어오면 그 돈이 매달 변합니다. 왜냐하면 들어오는 날 저녁에 작업하느냐 낮에 작업하느냐에 따라 돈이 원가가 틀려지기 때문에 그걸 매달 코딩을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게 돈을 벌었는지 안 벌었는지 모릅니다. 이게 회사에서 유효한 오다인지 유효하지 않은 오다인지 결정을 해야 될 오다인지 아닌지 경영 쪽에서 판단을 하기가 쉽지 않죠. 이제 그런 거를 관리를 합니다. 이제 그런 것도 좀 학교에서 가르쳤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두 번째는 어떻게 가냐 하면 지금 저희도 다 우리나라도 하는 겁니다. RIT에 이제 코옵이라는데 그 한 학기 기업체 연수를 이제 보통 지금 보니까 물어보니까 한 학기에 한다 그러던데 그 뭐 우리도 합니다. 저 실습 나가서 하는데 이제 패러다임이 좀 바뀌어야 될 것 같아요. RIT는 이거 하시는 분이 그 오피스가 한 20-30년 하셨다 그래요. 이게 전문가요. 그러니까 그 어디 인쇄회사 가면 뭘 잘하고 그 학생들을 거기다가 만약에 내가 학교 공부를 하고 있는데 내가 6개월을 그 학교 그 회사 가서 배운다면 저희도 반성을 합니다. 저도 반성을 하는데 학생들 오면 뭘 하냐면 저 포장시키고 재단하고 뭐 이렇게 한번 이렇게 구경시켜주고 끝이거든요. 근데 나오는 학생들이 내가 공부를 하고 싶다, 내가 마케팅을 하고 싶다면 영업에 전체는 잠깐 보고 영업에 가서 그 회사가 어떻게 가는지 이걸 6개월 동안 자기가 경험을 하고 공부를 시키고 뭐 이러다 보면 학교 와서 자기가 또 그쪽에 더 업데이트하고 졸업을 하면 바로 즉시 가서 그 회사를 가도 좋고 다른 데 가도 좋고 뭐 이런 식으로 학교하고의 그 업체하고의 코어이라 그러나요? 그런 거를 좀 진짜 이건 전문가가 해야 되거든요. 그다음에 이거는 이력이 쭉 같이 가서 하지 않으면 그냥 단순하게 뭐 몇 명 실습 이거는 의미가 없을 것 같고요.
이 파트타임이 아닌 그 RIT도 35시간 이상 해야 된다니까 이제 그런 얘기고요. 헬싱키 대학에 제가 스톨라이스의 핀란드에 한 25년 전에 갔는데요. 갔더니 그 매니저, 제가 그때도 좀 거의 부장 때죠. 그 매니저들을 만나자고 갔는데 30살, 31살짜리 두 명이 나와요. 그래서 와, 이 젊은 친구가 뭘 아느냐 그래갖고 물어봤더니 저보다 훨씬 많이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헬싱키 대학을 다닐 때 4학년만 되면 3, 4학년 때는 스톨라이스에 가서 이 코업을 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교에서 배운 거 갖고 자기가 가서 종일 뜨면서 계속 보기 때문에 학교 선생님들이 얘기했던 거하고 실제로 그 회사가 움직이는 거하고 틀리니까 30대만 돼도 이 사람이 엄청나게 세계의 최고 수준의 기술자가 돼서 이미 돌아가는. 저희는 30이면 거의 그 밑에서 보고서 만들고 뭐 시다발이 하고 뭐 이런 거 좀 많이 준비하고 뭐 거의 이런 쪽이거든요. 근데 매니저로 부장급의 일을 다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좀 특히 저 반성을 합니다. 저기 그 업체에 계신 분들이 학교하고 코어를 잘해서 이 학생들이 나왔을 때 그냥 단순하게 쓸 게 아니고 그 사람을 어떤 분야에 써서 어떻게 그 키울 거냐라는 프로그램을 갖고 있어야 되거든요. 학교에, 회사에. 그걸 이제 학교에서도 요청을 해야 되고요. 그런 이제 그런 쪽을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뭐 자펜 프린팅 아카데미도 마찬가지잖아요. 오전에 수업하고 오후에는 자기 일하고. 이게 뭐냐면 재료비나 이게 너무 많이 나오는 그 산업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걸 할 수 있는 것 같고요. 제 생각에 마지막인데요. 인쇄회사가 전문가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두산 동아도 계시고 김성엽 공장님 나오시고 그랬는데 전문가들이 많이 그 학교에 봉사를 좀 하셔야 될 겁니다. 그 봉사로 가서 좀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장학금을 저희도 지금 타라에서도 주고 있습니다. 1년에 1,600만 원씩 해서 이제 계속 주고 있는데 모든 회사들이 좀 어렵지만 장학금을 많이 줘서 좋은 학생들이 좀 많이 와서 인쇄학과에 많은 학생들이 와야 좋은 학생들이 또 졸업을 해서 인쇄 산업이 꼭 우리 회사는 안 오지만 가야 되지 않겠나. 옛날에 성경에 이제 최종원 회장님이 SK 그 장학생 만들고 SK는 오지 마라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그런 생각을 좀 갖고 이거 왜 그러냐면 공동화가 돼갖고 다 저겁니다. 이 제가 마지막 슬라이드에 모든 걸 다 묶어놨는데요. 영어를 제가 못해서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과일을 딸라고만 하지 말고 나무를 심자. 이게 오늘의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그 산업체하고 저기 인쇄학교하고 코옥이 이제 이런 얘기를 지금부터 좀 해서 학교만 맡길 게 아니고 산업체만 놔둘 게 아니고 같이 좀 이렇게 협업하는 그런 쪽으로 이제 인쇄 교육이 가야 되고 그런 과정을 제 생각에는 학교에도 만약 저희가 하는 만약에 이런 그 마케팅도 여러 가지 마케팅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꼭 인쇄 영업의 절수가 아니라 그런 마케팅도 학교에서 강좌를 한다든지 이러면 그 학교도 회사도 좋고 이런 거를 서로 좀 이렇게 주고받고 하면서 이 산업이 같이 좀 커가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입니다.